저는 이번에 이제 Ferret UI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모달 LMM 이제 백그라운드 쪽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제 많은 내용 하지 않고 좀 간략하게만 백그라운드 설명하고 Ferret UI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MM1 이제 발표해 주셔가지고 아마 애플에서 나온 시리즈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관심 있게 보던 중에 좀 읽고 싶었는데 이제 MM1이 나와서 남은 것 중에서 이제 페럿하고 페럿 U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묶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럿 U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페럿 논문을 이제 UI 언더스탠딩으로 좀 확장해서 나온 멀티모달 쪽 LMM 논문이고요. 음, 네. 백그라운드를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저번 시간에도 아마 공유가 되었던 장표인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LMM 쪽이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 인풋도 받아서 이제 어떤 이런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를 처리하는 인코더에 넣고 이거를 LMM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제 LMM에 텍스트와 함께 넣어준 뒤에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멀티모달 언더스탠딩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왼쪽에 해당하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쪽까지를 많이 읽었었고, 사실 이 뒤편, 멀티모달 제너레이션 쪽은 많이 다루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쪽에서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이 LMM을 이제 활용을 하면 확실히 강력한 성능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이 텍스트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정보들을 어떻게 LMM에 연결을 시켜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그림에서 어떤 바운딩 박스나 어떤 리전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공간 좌표나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조금 최근에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 페럿 UI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UI에 대한 정보를 LMM에 넣어줄 것인가를 조금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페럿 UI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페럿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페럿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퍼링과 그라운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 포지션에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사실 레퍼링과 그라운딩을 할 수 있는 논문은 기존에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레퍼링 하는 부분에서 저 동물의 쉐입이 약간 바운딩 박스 형태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프리폼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손을 그린 것처럼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런 것들을 다루던 이제 멀티모달 LMM이 없었는데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레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레퍼링과 그라운딩이 사실 어찌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레퍼링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올 때 언급된 리전을 이제 멀티모달 LMM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그라운딩은 멀티모달 LMM이 그걸 해석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그 박스 형태의 어떤 아웃풋을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퍼링과 그라운딩이 이제 페럴 UI까지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에서 특정 리전에 대한 인풋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LMM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태스크 중에는 물론 이제 그라운딩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리전 제로에 보이는 동물이 뭐냐고 물으면은 어, 이것이 페럿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그라운딩 형태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가 여러 개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리전도 가능한 걸로 봐서는 이제 멀티플 이미지까지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박스만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일 이미지를 받아서
네, 여러 가지 리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미지는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멀티모달 LMM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멀티모달 LMM들과 이제 레퍼링과 그라운딩이 가능했던 논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프리폼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레퍼링 타입은 이제 페럿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그라운딩과 함께 하는 경우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시크라라는 논문인데, 이제 요거는 프리폼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페럿은 가능하다. 요거를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럿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제안을 해요.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 그리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기 메인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데이터셋도 제안했다는 점도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럿에서 이제 저 프리폼 형태의 인풋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프리폼 형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좀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 총과 칼 그림이 있는데 이게 겹쳐져 있으면은 사실 바운딩 박스로 보면은 거의 동일한 이제 마스킹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총과 칼의 어떤 부분인지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프리폼 형태로 넘겨주지 않으면 저거를 레퍼링 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폼 형태의 어떤 레퍼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은 총 세 가지, 이 포인트와 박스 그리고 프리폼 형태의 모든 세 가지 형태의 모든 이 representation을 얻기 위해서 Spatial Aware Visual Sampler라는 걸 쓰는데요. 이 사실 Spatial Aware Visual Sampler가 저는 처음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는 논문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의 하나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마스킹된 요 리전 안에서 이미 이제 랜덤한 포인트, 이게 정해진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진 포인트를 몇 가지 뽑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서로 이제 어, 가장 이제 공간 그 리전 상에서 가장 서로의 거리가 멀게끔 이제 샘플링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대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이제 이 리전 내에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처를 이제 풀링을 해서 이제 이 리전에 대한 피처를 얻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읽어볼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좀 이 세미나의 범위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스페셜 어웨어 비주얼 샘플러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지와 이 리전의 마스킹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에만 해당하는 피처의 비주얼 피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네, 이런 비주얼 샘플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에 들어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인코더에 피처를 넣어주는 것은 동일한데 이 리전이 있을 때 이 리전에 대한 피처가 이 텍스트 중간에 언급이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그 피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리전이 언급이 됐으면은 그 리전에 대한 좌표와 그 스페이셜 어웨어 비주얼 샘플러에서 나온 이 피처가 이 뒤에 붙습니다. 대략적인 쉐입은 36바이 이제 인풋 디멘셔닝 히든 LMM의 인풋 디멘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개 정도의 토큰 길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비주얼 샘플러에서 나온 길이가요. 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리전 이름, 이 포인트인지 박스인지 아니면 프리폼의 쉐입인지 이런 거랑 그 각각의 좌표가 들어가는데 좌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4차원 또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피처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상에서 언급된 리전에 대한 피처를 이렇게 어, 포맷을 작성해서 LMM에 태웁니다. 그래서 어,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는데 기존의 레퍼링과 그라운딩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 하나가 비주얼 지놈이라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비주얼 지놈이라는 데이터셋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상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박스 그리고 이 박스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까지도
어노테이션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정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리전 제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어떤 클래스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코기. 이제 원래 데이터셋에서는 이 리전 제로에 대한 게 코기다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이걸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이런 식의 컨버세이션 포맷을 바꾸고 릴레이션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고 리전도 이런 식으로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요 세 개가 좀 기본적인 거라면은 좀 디테일한 거에 대한 리즈닝을 GPT 3.5 터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리즈닝이 가능한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거는 약간 이거는 좀 네거티브 마이닝 기법의 어떤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물체에 대한 좀 그런 컨버세이션을 생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주어진 것과 같은 박스나 리전 이제 프리폼 형태에 대한 어떤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바꿔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네, 이게 바로 여기서 제안하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프롬프트 형태로 만들고 이거를 컨버세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 이제 이거는 페럴의 리절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포인트 형태로 된 거를 구분하는 거,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형태로 된 거를 구분하는 거, 프리폼 형태로 된 걸 구분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멀티모달 LMM의 성능과 이제 페럿 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이미지 캡셔닝 이제 이벨리에이션 태스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우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게 파인 튜닝된 어떤 기존의 캡셔닝 모델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비교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아마 걔네들에 비교하면은 조금 낮은 수치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제로샷이라는 데 의미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데이터셋에 튜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조금 낮은 수치긴 하거든요. 낮은 수치인데 그래도 적당히 이해는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6점 정도면.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기존에 레퍼링을 했던 이제 레퍼링과 그라운딩을 했던 태스크들에서 이제 기존의 멀티모달 LMM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맨 처음에서 두 번째 봤던 장표하고 비슷하게 시크라라는 논문이 사실 프리폼이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페럿하고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주로 비교를 하고 있고 걔네들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예전에 초기 모델들이라 조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음, 이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프리폼이 가능하다는데 조금 의의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실제로 이제 태스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네, 프레이즈 크라운딩, 앞에서 봤던 테이블에서 봤던 다 이밸류에이션 태스크들이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식의 어떤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페럿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미지와 이제 어떤 리전에 대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텍스트
플러스 이제 그라운딩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가 퓨처워크로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형태로 지금 그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프리폼 형태의 어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하면은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하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텍스트 형태의 어떤 아웃풋이 아니라 조금 음, 이미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퓨처워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네, 요것도 그냥 퀄리티브 이그샘플이라서 간단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페럿에서는 이제 레퍼링과 그라운딩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멀티모달 LMM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레퍼링을 할 때 리전을 이 프리폼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비주얼 샘플러를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지 않던, 많이 쓰지 않던 네, 그런 방법론을 다른 도메인, 그러니까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도메인에서 가져와서 제안을 했다는 게 조금 신기했고, 여기서는 그걸 학습을 위한 두 가지 데이터셋, 그릿이라는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페럿벤치라는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페럿 UI를 만들게 되는데요. 페럿 UI가 들어가기 전에 페럿 UI에 대해서 잠깐 또 정리를 하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페럿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크린 비율이 들어오든 다양한 레졸루션의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진 거를 처리를 할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UI를 언더스탠딩 하는 멀티모달 LMM 중에서는 이제 가장 우수하고 이제 GPT-4V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적인 UI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뛰어넘는다 이런 식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태스크 포뮬레이션 관점에서는 얘네가 UI 태스크를 엘리멘터리한 UI 태스크랑 어드밴스드한 UI 태스크 둘로 나눠서 정의를 했고 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페럿 UI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엘리멘탈 태스크스라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하이레벨한 어드밴스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조금 보면은 레퍼링과 그라운딩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레퍼링 밑에는 위젯 클래시피케이션, 아이콘 레코그니션, OCR이 있고요. 그라운딩 밑에는 find widget, find icon, find text, widget listing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퍼링과 그라운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럿에서 기존에 하던 건데 이거를 UI 도메인으로 옮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이제 내추럴 이미지에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페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특정한 도메인의 어떤 UI를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퍼링과 그라운딩에서도 항목을 나눌 때 이제 UI에서만 쓸 수 있는 위젯, 아이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레퍼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MM에 들어가는 인풋의 어떤 특정한 리전을 언급해 주는 방식인 거고 그라운딩은 이 LMM이 아웃풋으로 어, 해당하는 부분인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Elementary Tasks에 있는 Referring과 Grounding이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Advanced Tasks는 이제 크게 보면은 Conversation이랑 Detailed Description, Function Inference가 있습니다.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MM이 잘하던 이 Conversation 능력을 요 UI 도메인으로 옮겨서 가능하게끔 네, 확장한 모습인 거고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은 이제 이 전체 화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펑션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분에 뭐 기능을 묻거나 아니면 뭐 이 전체적인 기능을 묻거나 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디스크립션과 비슷한 감도 있지만은 사실 조금 목적이 다르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여러 리전의 어떤 리즈닝이나 좀
좀 유저하고 좀 컨버세이션한 능력이 있는 것들은 어드밴스 태스크스로 좀 배치를 한 느낌이고, 기초적으로 찾거나 이제 말하는 것은 엘리멘터리 태스크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의 페럿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이미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서브 이미지는 뭐냐면 여기서 새롭게 제안한 개념인데, 이제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기존에는 리사이즈해서 정해진 이제 형태로 리사이즈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화면비가 이제 뭐 가로면은 2대 1이고 세로면은 1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리사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 좀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한 거죠. 사실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이 UI 언더스탠딩 말고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다양한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비율의 어떤 이미지를 크롭하는 방식들을 템플릿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by 3이라든지 뭐 4 곱하기 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를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이 주어진 이미지에 맞는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골라서 자르는데 얘네는 딱 두 개. 그러니까 1대 2랑 2대 2. 이렇게 두 가지에만 난 정의를 해놓고 심플하게 어, 이 UI 언더스탠딩만을 위해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각각 태워서 프로젝터 형태로 이제 넣어주고 있고 이제 이거는 기존하고 비슷하고 이제 비주얼 샘플러도 이제 페럿에서 나온 그 비주얼 샘플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젯 레퍼링을 할 때는 요 리전의 위치, 박스의 위치와 리전 피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셜 어웨어 비주얼 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나눠가지고 리사이즈해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위젯이 사실 보면은 위젯이나 이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게 화면상에서 조그만 위치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비를 뭉개서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면 정보가 많이 손실이 돼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취한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스팟라이즈라는 어떤 UI 언더스탠딩 데이터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포매팅을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스크린 서머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위젯 캡셔닝이고 세 번째는 테이퍼빌리티 프레딕션입니다. 스크린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샷 UI 스크린샷 전체에 대한 서머리를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 위젯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위젯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제 펑셔널리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빌리티 프로텍션은 특정 부분을 이제 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를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yes, no 답변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이제 LMM에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준 점이 있고요. 스팔라이트라는 기존의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엘리멘털 태스크스하고 이제 어드밴스 태스크스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엘리멘터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바운디 박스들은 전부 기존에 이제 이런 UI를 가져오면은 이 비박스를 찾는 모델들이 다 있어서 그건 LMM이 아닙니다. 그냥 LMM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가져와서 이런 비박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제공하는 뭔가 비전 API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텍스트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출하는 거는 그런 API들을 이용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다 만들었고 좀 반자동화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젯
의 어떤 위치나 뭐 텍스트 필드거나 뭐 텍스트거나 뭐 아이콘이거나 버튼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노테이션을 전부 다 얻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텍스트 형태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 B박스는 이제 좌표값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좌표값과 함께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위젯 리스팅이라는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Restore UI widgets in the screenshot 이렇게 해서 텍스트 형태로 쭉 만들고 이제 그라운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find icon, find text, find widget 이렇게 세 가지에 찾는 게 있는데 뭐 아이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콘이 어디 있니? 뭐 파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가 디 있는지, 뭐 위젯 같은 경우에는 그 위젯이 어디 있는지, 요 이런 것들을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레퍼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콘 레코그니션, OCR, 뭐 위젯 클래시피케이션에 대응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템플릿을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태스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나의 어떤 엘리먼트에 대해서 또는 전체 엘리먼트를 리스팅하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기초적인 이제 레코그니션만 되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태스크들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7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태스크를 엘리먼트리 태스크로 정의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태스크스인데 여기서는 총 4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버세이션 포맷의 태스크가 2개가 있고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그리고 펑션 인퍼런스라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GPT-4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GPT-4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이만큼 작성을 합니다. 이제 아까 추출됐던 어노테이션을 이제 코디네이트는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디텍트된 그 버튼이나 아이콘이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공통 프롬프트로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좌표가 이렇게 생겼고 뭐 각각의 좌표는 어떤 역할이고 너는 뭐 뭘 하는 역할이고 이런 거를 GPT-4에 넣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에 해당하는 태스크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이 4가지 각각의 태스크 프롬프트가 각자 존재해서 그 태스크가 뭘 하는 태스크인지를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원샷 이그샘플까지 넣어서 이제 GPT-4가 이 4가지 프롬프트를 받아서 어,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GPT-4가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거기서 필터링을 하고 데이터 정대를 통해서 이제 페로 포맷의 어떤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어드밴스 태스크 4가지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그래서 실험 결과를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동안은 비전 인코더는 이제 프리징을 하고 프로젝션 레이어하고 디코더 레이어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그거 빼고는 이제 페로타고 전부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 250K의 샘플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런 UI의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HPU에서 하루 이 애니레즈 같은 경우에는 3일 걸렸다는데 베이스하고 애니레즈는 이 베이스는 아까 그 화면을 잘라서 그 1대2면은 그 2장으로 나눠서 더 세밀하게 넣어주는 그 부분이 없는 거고 그 부분이 있으면은 애니레즈입니다. 그 부분이 없는 건 기존의 페럿의 아키텍처를 이제 요 데이터셋에만 학습시킨 거를 페럿 UI 베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러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벤치마크로 되어 있는 게 그 스팟라이트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 평가하는 그 이벨리에이션이고 그리고 엘리멘털 태스크와 어드밴스 태스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스팟라이트 요거 데이터를 제한하면서 아마 모델도 나왔나 봐요. 근데 스팟라이트이 학습된 데이터 숫자가 어 스케일이 좀 많습니다. 그 데이터가 한 웹 스크린샷이 아마 한 80밀리언인가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리고 한
모바일 UI도 한 3 밀리언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페럿이 학습한 거는 이제 저 인스트럭션 포맷의 데이터가 한 250K 정도잖아요.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량이 꽤 차이가 나는 거를 미리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능이 그래도 페럿 UI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럿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UI를 언더스탠딩을 위한 이제 모델이 아니다 보니 사실 거의 이해를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를 이제 모바일 UI 쪽에 파인 튜닝을 하면은 페럿 UI 베이스가 되는데 그게 이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작은 버튼이나 그런 거에서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애니레이터로 조금 더 확장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 탭퍼빌리티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데이터셋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네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좀 불안정했나 봐요, 평가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게 나온 거를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데이터를 만들 때 GPT-4V로 만든 사실 친구기 때문에 이 GPT-4V에도 평가를 했을 때 사실 이게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평가 기준이 사이더 스코어인데 이게 이 정도 스코어가 나오면은 거의 엄청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 스코어 태스크는 조금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평가 모델이 돼서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이기기 힘든 스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존의 스팔라이트보다는 훨씬 잘했다. 훨씬까지도 아니지만요. 네, 뭐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더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GPT-4V가 이제 아이폰 쪽에서는 성능이 좀 적당히 나오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거의 뭉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페럿은 사실 네, 거의 못하는 게 맞고 이제 페럿 UI 베이스랑 페럿 애니레스가 좀 비슷한데 잘하는데 이제 페럿 UI 애니레스가 조금 더 잘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도메인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레졸루션 차이도 조금 있을 텐데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안드로이드 쪽이 더 다양하고 스몰 위젯이 많아가지고 그라운딩 태스크에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GPT-4V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GPT-4V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하이 레졸루션을 위한 건 아닐 거라서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성능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드밴스 태스크 퍼포먼스를 좀 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토탈에서 봤듯이 GPT-4V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음, 이제 이게 조금 논문에 잘못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페럿 UI 애니레즈 학습을 할 때 이 어드밴스 태스크를 이쪽에만 학습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태스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 애니레즈에서는 아이폰 쪽 도메인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그 어드밴스 태스크가 얘네가 제작을 할 때 학습용으로는 아이폰 도메인의 데이터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이제 성능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이제 안드로이드 쪽 성능은 오히려 좀 이제 좀 그 트레이드오프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확실히 아이폰 쪽은 거의 에버리지 상으로 거의 20점 정도가 올랐는데 안드로이드 쪽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이게 워낙 좀 적은 샘플에 그걸로 짧게 학습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도메인의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아서 학습시키는 도메인에 대한 성능은 좀 올라가는 반에 다른 도메인의 성능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 UI 도메인이 아니면은 거의 훨씬 더 망가진다고 봐야 돼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보는 건데, 실제로 이런 UI에서 이제 주어진 바운딩 박스에 대한 텍스트를 지금 화질이 너무 낮아서 안 보이네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프렌드를 좀 오타를 섞어서도 넣어봤는데, 이런 단어가 아마 없잖아요. FRLOND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웃풋으로 그렇게 뱉지 않고 프론드라는 단어를 뱉은 걸로 보이고, 여기도 I가 두 개가 오타가 있는데, 이런 게 또 단어상에 없다 보니까 그냥 프렌드라고 출력을 해주는 모습. 이런 거는 좀 LMM이 붙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기하긴 했습니다. 조금 텍스트가 잘려 있어도 완벽하게 좀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 많이 잘리면 복구를 못 하겠죠. 이런 샘플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이 모델이 잘 못하는 경우 같은데, 이렇게 박스가 걸쳐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텍스트가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경우. 이게 둘 다 텍스트고, 그러니까 역할이라도 다르면은 좀 다르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둘 다 텍스트 필드에 윌란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모델이 처리를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용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드밴스 태스크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GPT-4V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페런 UI 거를 먼저 보면은 되게 이 주어진 목적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GPT-4V 같은 경우는 되게 사족을 많이 붙이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세세한 기능을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가 뭔가 샤프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다른 데로 가서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되게 풍부한 정보를 생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네. 참고로 GPT-4V에는 저 이 비박스를 그라운딩 하기 위해서 이 비박스 캔디데이트를 같이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너가 이제 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운딩 돼서 답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좀 총평은 페런 UI 같은 경우에는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많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어빌리티가 GPT-4V에 뭐 당연히 그게 제일 잘하는 모델인 건 맞지만은 그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UI 도메인에서 모을 수 있는 샘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컨버세이션 어빌리티가 거기에 한정돼서 네,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음, 네, 그런 점들이 조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말했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샷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 쪽에서 이제 그 UI 엘리먼트로 디텍트 되지 않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게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상단 쪽에 시간이나 와이파이나 배터리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이제 학습 데이터셋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좀 리미테이션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뭐 여기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자유롭게 질문이나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네네. 페렛에서는 뭘 썼고 페렛 UI에서는 뭘 썼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페렛에서는 그 학습할 때 이게 그릿 데이터 셋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론 비주얼 지놈, 레프코코 이 두 가지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 도메인 아시겠지만은 내추럴 이미지가 대부분인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그라운딩이나 레퍼링 쪽에서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런 내추럴 이미지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다양한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인스트럭션 포맷을 바꿔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반해서 이제 페런 UI 같은 경우에 학습했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UI 도메인에서 한정해서 이 스팔라잇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온 거랑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한 이 엘레멘터리 태스크스, 어드밴스 태스크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럿 같은 경우에는 어, 비주얼 샘플러가 프리폼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노벨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